뒤에 이 사진이 트럼프의 측근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자 트럼프 개인 변호사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 포시즌 랜드스케이프 조경회사에서 기자회견하는 자입니다. 주차장에서. 참 의아스러운 부분인데요. 어쨌거나 지금 많은 지금 한국의 이 거짓 방송에 세뇌된 사람들은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복귀할 거라는 사실을 믿고 있지만은 그런 일은 오지 않을 겁니다. 미국에 만약에 그런 일이 난다고 하면 곧바로 남북전쟁을 능가하는 내전 상태에 돌입된다. 미국 내부에서 전쟁이 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미국의 붕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전 세계가 극단적인 혼란상에 빠지게 될 거고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나 모든 이 경제적인 부분에도 엄청난 충격이 오게 될 거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날이면 그게 단순히 대통령 교체가 아니라 세계의 아마 경제의 붕괴 상태로 이어질 거다. 그래서 그런 일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떨어지고 바이든이 당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총격전이나 이런 건 안 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트럼프 지지자들조차도 지금 분노는 하지만 어쨌든 증거는 증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총이 있는 집에 이번에 트럼프 낙선의 붕괴에서 총알 땡겼다고 지금 하는 소식이 하나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지면 내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미국 사람들 생각이에요. 실컷 싸우다가 지면 지금 져서 트럼프 쪽이 포퓰리즘에 대해 있기 때문에 분노는 하지만 승부는 인정한다라는 부분이 깔려 있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 미국에도 뭐 QAnon이니 해서 음모론자들이 있지요. 근데 뭐 딥스테이트니 이런 이야기를 퍼뜨렸던 QAnon의 대가리 Q라는 사람은 사라져서 일주일째 보이지도 않는다. 선거 끝났으니까 처벌받을까봐 잠수 탔겠지요. 그래서 그런 이 이야기들이 한국까지 와서 저 같은 사람을 보고 딥스테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서 한국에 뉴핑하기도 바쁜데 미국 가서 딥스테이트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딴 헛소리 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 시대에서 지금 미국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코로나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코로나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지요. 그래서 바이든이 일단 마스크부터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코로나 TF를 제일 먼저 구성을 했고 그건 트럼프가 인수인계 작업을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관계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해서 코로나에 직접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코로나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게 대선을 치른다고 아마 한 2달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해서 원래 트럼프가 소홀히 했지만은 그냥 완전히 노타치로 버려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지금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17만 6,200명이 나왔어요. 하루에 17만 6,200명. 이거 뭐 있을 수도 없는 엄청난 코로나 환자가 지금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한편에서는 화이자의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지금 다시 이제 여행이니 항공이니 이런 업계의 주식도 오르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골드만삭스가 세계 경제가 내년 2분기에 V자로 반등할 거다. 그래서 바이든의 엄청난 부양책을 내놓는다. 그래서 바이든이 현대 통화 이론이라는 무한정의 화폐 지금 살포를 할 거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을 좀 회수하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는 무한대의 경제 부양책을 펼 거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경제적으로 이 청신호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이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 하면 적어도 경제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효과는 나오겠지만은 지금 화이자의 저 백신이 실제로 대중에게 맞췄을 때 안전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3상 실험 진행 중인 부분과 별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실험이 이미 완료되었다라고 하고 지금 대선 직후에 의도적으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발표했지만은 아마 저런 발표가 지금 과연 올해 유용한가 봤을 때 올해는 쓰이지 않을 거고 아마 내년에 하반기나 이제 상용화되어서 전 세계에 퍼질 가능성이 있죠. 화이자께요. 근데 그게 이제 쓰다가 이번에 한국의 독감 백신처럼 중국의 지금 백신이 이 브라질 가서 사망사고가 나면서 올스톱 됐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또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 화이자의 백신 개발 저 부분은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저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갈 건지 코로나 항체가 2달이면 사라져 버린다는데 저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다들 지켜봐야 한다. 이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은 지금 바이든은 이 자유무역, WTO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가게 될 거고 트럼프의 폐쇄 경제 그리고 무역적 고립을 추구해 나가는 이런 정책 부분에서는 벗어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포퓰리즘 현상에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의 지금 마지막까지 바이든을 위협했던 샌더스도 거의 트럼프와 한 80% 유사한 성향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포퓰리스트는 좌우를 막론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WTO, 또 FTA, 또 미국이 오바마 때 추구하다가 스톱이 돼 있는 TPP, 그래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런 부분에 바이든이 다 복귀를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과연 이런 게 옳은 방향인가에 대해서 미국의 민주당의 그 누구도 바이든도 사실은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렇게 가는 부분에 대한 미국 내부의 저항도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지금 한간에 한국에 지금 재계에서 기대하는 듯이 이 바이오나 이 환경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또 트럼프가 해오던 세일 오일 가스 이런 부분을 낮추고 그래서 이 바이오 환경 쪽에 의학 이런 쪽에 좀 집중한다라는 부분에 지금 떠들어대는 것은 바람잡이다. 실제로 바이든이 전 세계에서 반세계화, 반신자유주의, 자유무역이 아닌 폐쇄무역으로 가는 경향에서 얼마나 독립할 수 있을 것이냐. 트럼프가 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마가를 이야기하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다 복귀해야 된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세금을 세게 때리겠다. 탈세를 용납하지 않겠다.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트럼프 자신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말을 해야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바이든의 지지자들은 그야말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 과거의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으로 회귀하는 것을 무조건 찬성할 것인가? 그렇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의 경제적인 방향이 많이 달라질 거다라고 보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도 트럼프와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게 될 거고 정도가 표현이 좀 이렇게 다운됐을 뿐이지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미국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바마가 되고 난 뒤에 미국의 극좌파에서 오바마를 굉장히 좌파적 정책을 펼 거라고 기대했어요. 오바마가 되고 난 뒤에 뭐라 했는가 하면 검은 부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 부시 다음으로 오바마겠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은 결국 그 자리에 앉고 나면 자신의 개성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 미국 사회에 흘러가고 있는 흐름과 시스템의 부속품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부속품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많이 했던 이 케네디, 존 F 케네디도 이렇게 총 맞았잖아요. 그의 동생 국무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케네디도 68년입니까? 미국 대선에 나왔다가 총 맞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인민주의자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저 같은 이런 사회개혁을 주장하던 조지 월레스 같은 사람 총 맞았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지금 총 맞은 사람 많죠. 그 누가 총했냐? 미국의 포퓰리스트들이 총을 땡겼죠. 그래서 맥키니 대통령이 총 맞아 죽고 그 다음에 누가 됐습니까? 이 테오도르 루스벨트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시류에 어긋날 때는 대통령도 총을 맞아 죽기도 한다. 링컨도 총 맞아 죽었죠. 그래서 이 오바마도 전략적 인내라고 아예 대북은 그냥 봉쇄 정책만 해버렸고 위안부 문제에서도 일본 편을 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나 민주당은 좌파다, 공화당이 우파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의 무지한 수골들은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공화당이 되어도 트럼프 같은 사람은 미국의 가장 좌파가 하는 북한하고의 비핵화 거래를 해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좌우라는 부분을 공화당 민주당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도 굉장히 격렬한 그 안에 젊은 새로 들어온 진짜 오리지널 좌파들 몇 명이 있는데 이들과 민주당 지도부가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오바마 밑에서 8년을 했는데 오바마보다 바이든이 더 보수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바이든이 훨씬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이든이 북한의 오바마 이상의 봉쇄 정책을 취할 거다라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북한은 내팽개치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지금 이 북미 정상회담이나 북한 비핵화 사기 시효는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친중이다라고 한국에서 흔히 이야기하지만은 중국이 지금 비상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트럼프는 니하고 내하고 시진핑이하고 치고 받아야 니는 너희 나라에서 덕을 보고 나는 우리나라에서 덕을 본다. 너 우리 둘이 세게 때리는 척하자.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는 살짝 봐주자. 언론에는 시끄럽게 나고 결정적인 거는 뒤에서 김을 살 빼고 니도 살고 나도 살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은 지금 미국 안에서도 트럼프 쪽에서 바이든을 친중이라고 매도한 부분이 분명히 선거 과정에서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중국에 대해서 세게 나가지 않으면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받는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그야말로 중국에 대해서도 매우 세게 나가고 중국 포위 정책을 구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바텀업으로 가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북이 비핵화에 행동을 보인다면 만나줄 수 있다. 이거는요, 바이든의 그냥 이 외교적 수사 불가능. 거의 말을 가지고 복잡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비판했지만은 또 한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도 비판했지만 바이든도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만큼은 아니지만 철수는 하지 않겠지만 방위비 분담도 올리라고 할 거고요. 바이든이 미국 노조가 이번에 전적으로 지지했는데 그 대가로 미국산 구매라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수입품에 대해서는 환경이나 이런 비관세 장벽을 높게 쌓아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어렵게 만들 거다. 그래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별 다를 바가 없을 거다는 거고,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이 더 심해지면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하라고 한국에 더 압박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도 결국은 트럼프보다는 좀 부드럽게 합리적인 척 보이고 약간은 진보적인 척 보이겠지만은 결국은 미국 우선주의의 정책으로 지금 갈버릴 수 있다. 들이받고 돌출적으로 보이는 트럼프보다 깐깐해 보이는 바이든이 한국이 상대하기 더 어려울 거다. 그래서 바이든의 정책이 현재 해석되고 있는 형태로 과거의 자유무역으로 회귀하고 뭐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미국의 추세를 모르는 겁니다. 이미 미국이 포퓰리즘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든의 정책도 크게 바뀌지 않은 채 트럼프보다는 다소 유연한 표현만 쓸 뿐이지 미국의 지금 이 폐쇄 무역 그리고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더 나아가서 동맹에 대한 부담 요구 등은 똑같아질 것이다. 오히려 트럼프보다 로비하기가 훨씬 어려울 것이다. 또 대북 정책은 훨씬 강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는 겁니다.